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을 향해 현재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중단하라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강호필 작전본부장은 20일 국방부에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미한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한국군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하는 도발 행위이다. 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9.19 군사 합의도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은 2020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 왔다면서 북한은 9.19 군사 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으로 한국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겠지만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한국군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일주일, 늦어도 이달 30일 한국이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미한 양국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엔진의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도움을 받는데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은 굉장히 조급했을 것이다. 수령에 이미 교시가 떨어져 있는 얘기인데 가능한 한 빨리 이행을 하는 것이 충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라고 굉장히 서둘렀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군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이 다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쓰이 고지 내각 관방부장관은 정례회견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의 발사체 등 낙하에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부대에 필요한 체제를 취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에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는 물론 다른 국제규범도 노골적으로 위반한 북한, 러시아와 삼국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국제적 명성과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 증진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 및 공동 이익에 따라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한미일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신임 부사령관으로 캐나다의 데릭 맥콜리 육군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8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캐나다가 맥콜리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차기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지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콜리 장군은 캐나다 육군 제5사단장을 역임했으며 중동과 이집트, 서아시아 등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작전차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맥콜리 중장의 내정으로 2018년 캐나다 육군 중장이었던 웨인 에어 장군에 이어 호주의 스튜어트 마이어 부사령관과 영국의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이 아닌 나라의 장군들이 연속 부사령관직을 맡게 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양국의 협력은 전쟁 물자와 군사기술 교환을 넘어 서방의 제재 회피를 노린 전략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영국 띵크탱크의 분석가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띵크탱크 합동군 연구소의 정치분석가 사무엘 라마니는 17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100만 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다며 이같이 밝히고 양국 관계의 변화 조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꾸준히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사상가 알렉산드로 두기는 러시아의 국제동맹 3개국으로 벨라루스,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으며 러시아에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유용한 균형추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우주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같은 협력 관계는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의 농산물 수출 등 경제 전 방면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양국 관계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호주가 내년 4월 강원도 평창과 횡성 등지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발굴을 위한 공동조사를 펼칩니다.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호주의 육군 미수습 전쟁 사상자 지원국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유해 발굴 협력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호주 육군은 향후 호주군 전투 지역의 유해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 중 마지막 한 명의 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